이번 화에서는 해양법 협약의 실체적인 환경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소개드렸듯 해양법 협약은 영해, 대륙붕 등 해양 영역에 해당하는 국가의 권리와 국제법상 규율을 주로 다룹니다. 뿐만 아니라 해양 환경의 보호와 보전, 해양 생물 자원의 관리와 보전 등 해양 생물 다양성 관련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양법 협약 환경 규정상 각 당사국이 부담하는 실체적인 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당사국은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렇지만 자원 개발을 금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193조에서는 자국의 천연 자원을 개발할 주권적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권리는 자국의 환경 정책과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는 제약이 따릅니다. 이에 따라 당사국은 해양 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통제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의 해양 환경에 오염원 확산 등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합니다. 여기서 오염원은 육상 오염원, 대기로부터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원,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등 모든 오염원을 포함합니다. 또한 당사국은 기술 사용이나 외래종 도입에 따른 해양 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통제하며 해양 환경 보호 보전을 위해서 지구적, 지역적 협력 의무도 함께 가집니다. 자국이 해양 환경 오염 피해를 입을 급박한 위험에 노출되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당사국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국가와 담당 국제기구에 이를 알립니다. 그리고 담당 국제기구와 함께 가능한 한 오염의 영향을 제거하고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이때 개발도상국에서 해양환경 보호 보전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에 대한 과학적, 교육적, 기술적 지원, 그 밖의 지원 계획을 촉진합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은 자금과 기술 원조, 국제기구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에 우선적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환경 실태를 모르면 효과적으로 보호, 보전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해양법 협약 당사국은 오염의 위협이나 영향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며 계획한 활동의 해양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육상 오염원, 심해저 활동, 선박에 의한 오염 등 해양 환경 오염 방지 경감 통제를 위해 조치를 취하고 관련 정책을 조화시키도록 노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양법 협약에서는 물고기 등 해양생물 자원 보전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당사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생물 자원의 허용 어획량을 결정하며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로 행위를 하는 타국 국민이 어획량과 보존 조치, 그 밖의 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듯 해양법 협약에서는 오염과 외래종 등 해양생물 다양성 감소의 원인을 규제하며 해양생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직접적인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화에는 이러한 실체적 규정을 집행하는 조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최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